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았는데,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한층 더 빛나 보이는데, 유독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히들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라고 단정을 짓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 검색창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해보고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주문하고 영상 플랫폼에서는 자존감을 키우는 비결을 담은 강연이나 인터뷰를 밤새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정작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 채 다시 또 스스로를 탓하면서 무거운 한숨만 내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존감을 높은 사람은 늘 당당하고 밝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들이라고 해서 좌절이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성공의 빛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일상적이고 조용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내면의 목소리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에서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래,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그 짧은 순간, 혹은 거절당했을 때 괜찮아, 이 일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고 자신을 다독이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을 점수처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대신 왜 아직도 부족하지? 라는 타박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숫자처럼 올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잠시 발을 떼고 자존감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을 조용히 내딛어 보려 합니다. 자존감, 높이려 하지 마세요. 자존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3가지. 1. 자존감은 높이기보다 바르게 이해하기가 먼저입니다. 요즘 자기계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마치 점수처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자존감은 숫자나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태도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피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 계기판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높이 올라가야 훌륭한 사람이고 바늘이 아래로 처져 있으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유행처럼 자존감을 올려야 한다고들 말하고 올려주겠다는 강연이나 책을 찾아다니며 바늘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애쓰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자존감이란 원래부터 점수나 등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 결과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안정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온도를 임의의 숫자로 바꾸어 놓고 그 숫자를 높이는데 실패하면 스스로를 더 열등하게 느끼는 악순환 속에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 자존감이 낮다고 단정 짓는 순간 이미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고정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더 큰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강박이 커질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숫자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아니라 애초에 자존감을 숫자로 환산했던 방식 자체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순간에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버릇에서 벗어나 숨쉬듯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 평가자가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있어 마음의 근육이 쉴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 당장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는 왜 아직도 이만큼밖에 안 됐지라는 한숨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그 작고 따뜻한 태도가 바로 자존감을 올바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높이려는 마음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헷갈립니다. 자존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즉, 실패해도 실수가 있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반면 자신감은 성공 경험과 능력의 축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며 아,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로 크게 혼이 나거나 준비한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고개를 떨궈버리죠. 이렇게 성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음을 우리는 흔히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감은 경험과 실력,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쌓이는 일종의 믿음이라서 성공의 횟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커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 한 번에 순식간에 꺼지기도 합니다. 마치 풍선이 바람을 만나면 크게 부풀었다가 작은 바늘에 닿으면 급격히 수축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풍선을 자존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은 풍선처럼 바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빠져도 하늘이 흐려도 변하지 않는 땅 속의 단단한 뿌리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증명과는 무관하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의미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날에도 실수를 연달아 하는 날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내 가치는 그대로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반대로 자신감으로만 나를 지탱해온 사람은 성취를 잃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휘청거립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어왔으니 실패는 곧 무가치함을 의미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고 칭찬 한마디에 지나치게 들뜨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를 자주 겪으신다면 그동안 자신감으로 자존감을 대신해왔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삶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변동성이 큰 주식과 같아서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안정적인 채권이 함께 있어야 마음의 자산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무언가 잘 해냈을 때 나는 역시 최고야 하고 들뜨기보다는 오늘 결과가 좋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소중하다 하고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반대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에도 이번에 부족했어도 내 가치는 그대로야 하고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과 존재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성과가 요동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림 없는 자존감이 든든히 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3.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삶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마치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실망하고 눈물 찢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런 감정들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 힘이 있을 뿐입니다. 자존감은 삶의 고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내면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으면 매일 아침 기분 좋게 눈을 뜨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하루 종일 행복 호르몬이 샘솟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자는 구호만 들으면 마치 인생의 모든 굴곡이 평탄해질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예상치 못한 실패에 실망하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밤을 맞이합니다. 자존감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방탄유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라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곤 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그 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이 감정을 돌볼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면서 감정을 바라볼 여유를 갖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뽑히지 않고 버티듯 자존감이 자리 잡은 사람은 삶의 태풍이 불어닥쳐도 꺾이기보다는 흔들리면서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행복을 독점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 흘리는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아직도 자존감이 부족하구나 하고 자책하곤 하지만 울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안다면 그 순간 이미 자존감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의 버팀목을 기른다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존감은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아니라 비 맞은 뒤에도 스스로를 감싸고 다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체온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4. 자존감을 높이려는 강박이 오히려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게 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비교나 성과, 누군가의 인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모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칭찬하라는 조언을 따라 해보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또다시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라는 자책이 시작되지요. 그렇게 한숨과 함께 시작된 하루는 주변 사람에게 던진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도 금세 상처받고 휴대폰 화면 속 화려한 일상 사진을 스크롤하는 사이에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자존감을 높이려 하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수없이 낙제점을 매기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데 있습니다. 높이려는 노력의 방향이 애초에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끝이 없고 끝이 없으니 어디까지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이렇게 끝없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마음속 목소리는 더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늘 스스로에게 엄격한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 셈인데 심사위원 앞에 선 참가자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심사위원의 점수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숨쉬는 나 자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빛나며 때로는 실수하는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바라볼 때 서서히 자라나는 온기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높이라는 주문 대신 오늘의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리를 통해 비친 피곤한 얼굴을 보았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좀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회의에서 의견이 묵살되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는 나를 무시한 그 상황은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귓속말하듯 자신을 달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인정이 쌓이면 비교라는 고질병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남의 성과를 볼 때마다 맥이 빠지던 마음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내 길을 걷고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무수한 조언과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국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거창한 선언이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조금 덜 매정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난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이 이미 자존감을 깎고 있는 자책임을 알아차리시고 대신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언뜻 별것 아닌 듯해도 그 순간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5. 자존감은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선언이나 큰 성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를 위한 식사를 챙기기, 불편한 관계에서 선을 긋기, 하루에 한 번, 나를 칭찬하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쌓여 자존감을 지탱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자존감을 진짜로 키우는 길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 미래에 이루어야 할 웅장한 목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눈부신 성공이나 극적인 변화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허겁지겁 휴대폰 알람을 끄고 다시 스크롤 삼매경에 빠지기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도 내 몸을 먼저 돌보겠다 하고 속삭여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요구 앞에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도울게요 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 작은 경계가 내면에 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가 고단하게 느껴질 때 오늘 한 가지라도 잘한 일을 찾아 스스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보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끝냈다는 사실, 버스를 타고 가며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사실, 혹은 누군가의 장점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칭찬해 주었다는 사소한 행동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순간을 떠올리며 그래, 내가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잘했어라고 말해 주면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씨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문득 큰 울림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물 한 컵에서 시작했지만 곧이어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스트레칭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고 거절이 어려웠던 관계에서도 조금씩 나를 우선시하는 연습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예전 같으면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상황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서서히 길러지는 거예요. 거창한 선언이나 누군가의 인정이 없더라도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이 쌓이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내 몸을 위해 한 숟가락 더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시작하는 것, 하루 종일 수고한 나를 위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깊게 숨 쉬는 것, 그리고 무심코 흘러가는 순간순간에 괜찮아, 네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